안녕하십니까, 정정래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뭐 제가 누군지 크게 궁금하시지 않으니까 제 소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대입에 관련돼서 이제 입시 정보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중3 학부모님들의 고민은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저저번 주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거든요. 9월 13일 날 이제 마감이 됐는데, 참 웃긴 게 뭐냐면 9월 13일 날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하는데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정시 요강이 올라옵니다. 수시 마감을 하는데 정시 입시 요강이 올라오는 그걸 보면서 이제 대학은 이제 우리를 위한 곳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고민하고 계신 고등학교를 어느 쪽에다 이제 보내야 될지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제가 이번에 했던 그 수시 원서 접수 사례를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가 좀 쉬운 고등학교, 여기를 이제 졸업을 했던 학생인데요. 그래서 소기의 성과는 이렇습니다. 전체 1.3등급, 국어, 영어, 수학, 과학도 1.3등급. 이거 손으로 내려도 되나요? 내리는 게 있나요? 그런데 이제 시험이 쉽다고 다 1점대 등급이 나오진 않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1점대 등급이 요거 밑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1점대의 성적이 나온 거고요. 그런데 내신 이렇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망가지냐 하면 수능적 측면이 많이 망가집니다. 요 학교를 들어간 애들이 다 이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쉬운 고등학교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학생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이었어요. 하지만 6월 모의고사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최초로 재수생, 3수생이랑 같이 그 모의고사를 치르니까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런 아이들과 엄마들은 컨설팅 할 때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 아이는 그동안 모의고사에서 이런 성적을 받아보지 않았다. 1등급, 2등급을 받았다. 처음으로 이따의 성적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찬물을 끼얹냐면, 네 첫 성적이 이 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동안의 성적표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 왜냐하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그동안 봤던, 이전에 봤던 모의고사들은 그냥 찐따들끼리 본 거다. 재수생들이랑 죄수생들이랑 같이 본 시험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달에는 국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영어 1등급이 1.47%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만든 영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워서 1등급 받다가 이제 3등급 받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명덕 외고에도 영어 3등급, 4등급, 5등급이 수두룩합니다. 취시할 뿐이죠.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완성했다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들어가서 수학 위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수학 6등급이 나옵니다. 자연계가 미적분, 기하 보는 아이들이 문과생, 확통 보는 아이들을 짓누르는 시험 구조예요. 요 시험 구조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이제 28학번이죠. 그 학번들은 미적분, 확통 이렇게 선택을 안 하고 그냥 확통까지만 공통으로 같이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가 이과보다 불리하고 이과가 짓누르고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 자체는 좋은데 이제 자연계생들의 어떤 변별력을 가르기가 좀 힘든 시험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서울대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선배 엄마들이 서울대 바시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시소가 뭔가 이제 물어보기가 창피하니까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를 바시소 이렇게 부릅니다.
예, 여기를 이제 쓰겠다고 그래서 제정신이냐, 요 바이오 시스템 소재 학부를 쓰려면 얘는 이제 생명과학 원, 지구과학 원을 했는데 요 의대라든지 공과대학, 그다음에 이제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 바이오 시스템 소재 학부 같은 경우는 과탐을 서울대는 물리 또는 화학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생명 지구과학 본 아이들은 요과를 쓸 수 없어서 제가 그럼 이렇게 다른 비인기 학과를 써라. 하지만 제가 이제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능 최저가 3개 합 7등급이에요. 근데 얘는 2개 합 7등급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써봐야 떨어진다. 하지만 그래도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상향 지원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부적 질적 요소가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지역균형 추천형 학교 추천 요게 다 그 학교장 추천으로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써야 돼요. 교과 전형을 쓰면 아주 좋은 게 뭐냐면 경쟁률이 낮습니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높은데 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지금 수능 최저를 하나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서강대가 제일 약한데 각 과목 중에 3개가 3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3등급이 하나, 2개밖에 없어서 이것도 위험. 하지만 수능 최저 맞힐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래도 꼭 써야 되는 거는 서강대예요. 서강대를 썼을 때 수능 최저 못 맞히니까 위험한 건데 맞히면 적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하고, 하지만 이제 여기만 쓰겠다 그러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화여대를 꼭 써야 된다. 이화여대 고교 추천, 교과 전형. 여기 이제 1단계 5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하는 건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근데 여길 써야 되는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제 싫어하는 게 여대죠. 예, 여대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여대도 너 싫어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맨날 겪는 갈등입니다. 수능 최저 안 나오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더 싫어하는 거는 자기처럼 1.3 우수한 학생을 수능 전에 불렀다가 면접을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곤란하다. 이제 수능 최저가 너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서강대 3개 3등급인 거 좀 약한 거를 쓰고 공부를 해라. 수능 공부를.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가 2개 합 5등급. 근데 이제 2개 합 5등급도 현재는 6월달 모의고사 기준을 못 맞추기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맞히게 되면 적정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뒤에 추가적인 고려대학, 그러니까 요 상태로 계획 상태로 쓰면 다 떨어지니까 이런 아이들이 또 하는 얘기는 재수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화여대랑 경희대를 포함을 시켜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맘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가면서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더라고요. 네가 추천한 거는 안 쓸 생각이다. 그냥 계획대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이화여대를 올해 쓰고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내년에 네가 쓸 수 있는 약대가 이렇게 많다. 이 현재도 수능 최저가 이제 3합 5등급, 3합 6등급, 3합 7등급이거든요. 요게. 근데 요거 맞히면 내신이 1.4대, 1.3대, 1.4대이기 때문에 네 내신으로 충분히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들어가고 내년에 수능 공부를 해서 약대로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지원할지는 모르죠. 이제 사람 욕심이라는 건 눈높이를 낮출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이 안 되는 이제 문과생인데, 이건 이제 1.8등급, 국영수 4만 하면 1.6등급.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적분 기하치는 그 자연계 아이들이 짓누르는 거예요. 수학 6등급이죠. 얘도 1학년, 2학년 때는 이런 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2등급 정도 받다가 뭐 최초로 4등급 받았다.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예, 스펙트럼 넓게 짜왔어요. 연대부터 홍익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1.6, 1.7대에서 홍익대 교과를 쓰기는 좀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홍익대 수능 최저가 세기압 8등급. 요건 이제 제가 주황색으로 해놓은 건 뭐냐면 성균관대는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 수능 최저가 특이합니다. 탐구 2개를 합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탐구 2개를 평균 내거나 하나만 들어가는 거나 그런데 그러니까 탐구 쪽을 잘하는 아이들이 성균관대를 쓰면 좋죠. 교과에서. 그래서 2등급 더하기 3등급 더하기 2등급 하면 7등급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를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꼭 쓰자. 건국대학교를 여기는 최저가 없고 추천 인원도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학생도 자기가 갖고 있는 눈높이가 있거든요. 건국대를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건국대랑 동국대가 널 살려줄 수 있다. 왜냐하면 건국대랑 동국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3, 4년 전에는 연세대도 교과 전형에 최저가 없었고 한양대도 최저가 없고 이화여대도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26학년도부터는 이 세 학교가 다 생기고 건대, 동대만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대, 동대로 내려가야 돼요. 내신이 좋은데 수능이 안 나오면 건대, 동국대부터 교과 전형을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눈높이가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괴로워지죠. 그리고 이 학생한테도 경희대 교과 전형이 2개와 5등급이니까 여길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이 잘 안 먹히죠. 왜냐하면 나 홍익대까지 낮췄다. 더 이상 중앙대 밑으로는 얘기를 꺼내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요구한 건 뭐냐 하면 수능 최저 그딴 얘기 하지 말고 수능 최저 맞췄을 때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이게 붙을 수 있냐 없냐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전제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이라는 소리를 하는 순간 떨어진 거예요.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미스 코리아와 만난다면 못 만났으니까 그딴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엄마가 제가 공부 열심히 안 할 때 서울대 가면 미스 코리아가 줄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줄을 쓰긴 제가 옆에 가기도 힘든데 서울대 갔어도 가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한다는 거는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 3등급도 안 나왔고 세기압 7, 세기압 7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신 따기 용이한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가 그냥 재학생들끼리 보기 때문에 1등급, 2등급이 잘 나와요. 그러다가 재수생이랑 보는 6월 달에 본색이 드러납니다. 요렇게 될 확률이 좀 높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를 들어갔다면 평소에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 공부를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요런 학교를 갔을 때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게 수능 최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 학생은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학군지의 빡센 학교 있죠. 그 학교를 갔는데 내신이 그래도 흡족하진 않지만 내신이 1.8대로 버텼어요. 버텼는데 6월달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요 국어를 망치고 다른 거는 그래 버틴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6월 모의고사로 정시 지원 가능성이 경희대, 서울시립대, 건대, 동국대는 상위권 학과고 나머지 학교들은 중하위권 학과. 요 정도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이제 여기 고려대학교 종합전형이 수능 최저가 4개합 8등급입니다. 4개합 8등급. 그래서 이 학생한테 제가 제일 처음 질문했던 건 그거예요. 재수할 생각이 얼마만큼 있냐. 재수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네가 계획한 대로 쓰고, 재수를 절대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제시하는 대로 좀 약하게 써야 된다. 이제 학과를 보건과학대학 쪽으로 좀 약하게 쓰고, 수능 최종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니네 학교는 그래도 성균관대 종합전형이 어느 정도 뽑히니까 여기 두 개를 쓰고 네가 원하는 약대를 가천대를 써라. 예, 요렇게 하고 반드시 붙어야 되면 경희대 교과를 쓰자.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자기가 빡센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1.8등급이기 때문에 경희대는 금기어예요. 얘한테. 예. 경자만 꺼내도 저를 죽이려고 그러죠. 이화여대 2자만 꺼내도,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렇게 지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학생이 X표를 칠 걸 알면서도 저걸 만들죠. 만들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안 만들면 저는 빨리 일을 끝내고 다음 학생 걸 준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재수를 안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약하게 안 쓰고, 요번에 그 가천대 의대가 논술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40명 뽑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완전히 미쳐 돌았어요. 가천대 논술 40명. 그래서 요번에 경쟁률이 205대 1이 나왔습니다. 40명 205대 1이면 뭐 8,000명 정도 지원을 한 거죠. 여기 수능 최저가 1등급이 3개 나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8,000명 중에 5,000명은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가천대 경영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CNC 학원과 하이 CNC 학원 경영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원장들 배불려 주는 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뒤에서 이제 여기서 보여드렸던 좀 약한 대로 안 쓰고, 가천대 의대 논술, 가천대 약대 종합, 아주대 약대 종합, 숙명여대 약대 종합, 이 4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려대 같은 경우도 높은 과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서울대 쓰는 게 낫겠냐, 연대 쓰는 게 낫겠냐.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죠,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교의 입학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자기 실적으로 믿는 거죠. 근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간 고등학교의 입학 실적이 전년도에 아주 좋았다. 그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실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공부를 안 합니다. 그냥 대학에 뽑아주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차라리 전년도 실적이 안 좋을 때가 좋아요. 그럼 애들이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합격 실적이 너무 좋다 그러면 아이를 긴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그 희망을 계속 북돋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학교는 재수생이 많기 때문에 재수생 실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류의 그 고등학교를 갔다 그러면 이렇게 내신이 좀 버텨야 된다. 그래야 이제 상위권 학교 중에 지원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특목고겠죠. 4점대 성적이 나왔는데 이제 수학이 좀 밀리고 다른 거는 1, 2등급이 나와서 이화여대 인문계 중앙대 하위권, 경희대 상위권, 시립대 상위권, 여기를 갈 수 있는 정시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이 학생이 고려대 논술, 성균관, 그러니까 학교를 높이 가고 싶으니까 요 논술로 좀 쓰겠다. 그리고 요 밑에 경희대 국제학부, 외대 아랍어, 시립대 국제관계, 여기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지금 경희대, 외대는 정시에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경희대, 외대, 시립대는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되는데 혹시나 수능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수능장이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희대, 외대, 시립대가 이제 1단계 3배수를 뽑아서 수능 뒤에 면접을 하니까 요 중에 그냥 하나만 써놓고 수능을 못 보면 가서 면접을 열심히 보고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고 계십시오. 그 면접을 수능 전에 보냐 후에 보냐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시고, 특히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요런 전형을 한두 개 써놓고 수능이 잘 나오면 그냥 멋있게 6만 원 그냥 경희대 냈다. 그거 갖고 건물이나 하나 지어라.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수능 못 봤다. 그럼 최선을 다해야죠. 경희대 만세 막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 9월 모의고사는 더 잘 봤어요. 서성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대 그 아시아학 요걸 쓰고, 고려대도 이제 다른 애들이 잘 안 쓰는 글로벌 한국 융합,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학과. 그 다음에 서강대 게페르트 국제학, 여기를 써서 뭐 1단계가 되면 가서 면접을 하는 거고, 안 되면 정시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애들 중에 가장 마음 편히 돌려보낸 아이예요, 얘는. 수능이 제일 잘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고 국제고에 갔을 때 현실적인 성적입니다. 이게 딱 평균 성적이죠.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아까도 그 수학 선생님이 얘기했던 수학 미적분을 하고, 올해도 명도외고에 거의 유일무이한 애 같은데 과탐을 시험 봤어요. 그리고 7등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하러 했냐 제가 이제 그러게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외고는 러시아어과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어는 3등급. 근데 이제 정시로 단대천안, 삼육대, 상명대천안, 순천향대 여기를 갈 수 있어서 빨리 천안에 집 사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은 이제 눈높이가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내신적인 한계도 알고 이제 수능적인 한계도 아는데 그래도 높여서 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한 3점대, 2점대 후반 아이들, 그다음 외고에서 4.5등급 밑에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논술 위주로 씁니다. 논술 위주로 쓰고, 이제 지금 한양대는 최저가 없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2기합 5등급인데 2기합 6등급이 나와서 이제 이 학생도 수능 공부에 목을 매야죠.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요렇게 논술만 쓰지 말고 반드시 니네 학교는 경희대 러시아어과의 요 종합전형에서 뽑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응용은 평균이 2.19, 전년도 합격생 평균이, 러시아어는 4.48.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건 뭐죠? 이 학과는 아무래도 외고 쪽을 뽑은 거죠. 근데 일반고 학생들이 그 자기가 뭐 러시아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여기다 막 쓰시면 안 돼요. 4.48, 나는 2.48인데 이러면서 성적이 남는다고 막 여기다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고 중에 노어과가 요 명덕외고랑 대일외고, 그 다음에 수원에, 경기도의 수원외고, 그 다음에 경남의 울산외고, 그 다음에 대전의 대전외고, 이게 5개, 6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베트남어과 있죠. 베트남어과는 충남외고밖에 없어요. 충남외고. 그러니까 외대에서 베트남어, 요거는 충남외고를 뽑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랍어과 있죠. 아랍어. 여기는 울산외고에 아랍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정 외국어 고등학교에 있는 외국어, 여기 학생들을 뽑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학생부에 전공 기초 아랍어 1, 2가 써 있어요. 배운 과목 중에. 그러니까 얘는 고등학교에서 일반고랑 다르게 아랍어를 배운 학교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처럼 4점대의 상황에서는 이 외대 농업과 종합전형으로 합격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자연계학과를 하나 그냥 상향으로 쓰든지, 반드시 경희대학교 러시아어과를 쓰고 이야기 학생부는 수학적 내용이 좀 많아갖고 국민대 경영이나 AI 빅데이터를 하나 꼭 써라, 재수를 안 할 거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 밑에도 쓸 의사가 있냐 그랬더니 국민대까지만 참을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인내의 한계가 국민대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얘기를 꺼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국민대랑 요 경희대 종합전형 요 두 개를 꼭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높여서 써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들어간 학교의 종류라든지 이제 내신 따기가 좀 더 쉬운 곳이냐 어려운 곳이냐에 따라서 수시 원서를 쓸 때 방향성이 좀 다르고 준비를 해야 될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자사고 특목고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겠다 그러시면 어려운 시험에 강하냐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어려운 시험에 강하냐? 시험이 어려울 때 더 잘 보고 쉬울 때 못 보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가면 좋죠. 근데 시험이 쉬울 때 남들 다 맞을 때 우리 애만 틀린다,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여학생들은 이제 수학과학 잘하는 남학생이 저쪽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요 성적이 우위에 있을 수 있느냐, 요걸 좀 고민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보내서 좀 고생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들은 이제 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저기서 버텨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수행평가도 많고 어렵고 범위도 많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학교들 같은 경우 이제 하나고부터 광양제출고까지가 10개 여기고요. 그랬을 때 거의 수시형 학교로 돌아가는 데가 하나고, 하늘고, 민사고, 제철고 여기가 이제 수시 형태로 많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요 외대부고가 수시 정시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대부고가 수시 정시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거의 유일한 정시형 고등학교 자사고가 있습니다. 상산고. 그래서 여기가 남학생 쿼터가 2배예요. 남학생 쿼터가. 그래서 여기 들어간 남자애들이 막 내신 하면서 안달복달 하는 아이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여학생들이 상산고에 가서 수시를 챙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남자애들이 그냥 내신 너 가져가 막 이렇게 푸근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여학생들이 가서 내신을 잘 챙겨서 수시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명덕 외고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일반 5대5 공학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잘 모르셨을 텐데 명덕 외국어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여학생들이 3배가 더 많거든요. 3배, 4배.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짓눌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일반고적 측면으로 좀 고민을 더 하겠다 그러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 어디 많이 가나 이제 잘 보시면 돼요. 잘생긴 애들 말고 그 게으른 남자애. 게으른 남자애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내신 따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남자애들은 피난을 가야 되는데 남고를 잘못 갔다가 이제 더 치이는 데도 있죠. 막 강서고 이런 데 갔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피 말리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대전제를 깔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남고랑 여고랑 공학이랑 이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특히 아빠들이랑 이런 고등학교를 상의를 하면 아빠들의 결론은 그래요. 그냥 빡센 데 보내라. 잘하는 데 보내라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엄마랑 싸우죠. 지금이 수시를 잘 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냥 아빠들은 그냥 강서구 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요 양정고랑
강서고 대일고 여기가 문제가 더 어렵잖아요. 그냥 여기 가서 버텨. 이런 아이들이 많은 거죠. 아니면 이제 요 종합전형이 그래도 좀 가능한 양천고 여길 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금옥여고가 인원이 제일 적고, 그 다음 목동고, 진명여고가 제일 많죠. 이제 아무래도 자연계적 성향을 가진 이과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목동고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문과 쪽 아이들은 진명여고 쪽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학 쪽에서는 배감, 신목, 신서, 한가람. 그러니까 신서고등학교가 문제가 제일 쉬운데 이 중에서는 인원이 제일 적어요. 200명. 그래서 여기서 신서를 생각하시면 저 인원수 적은 거에서 내신이 버틸 수 있느냐, 요걸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가장 화려한 곳이 한가람고예요. 한가람고가 학생부가 이 중에서 그 다음에 뭐 서울에서도 제일 좋을 수 있는데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인원이. 예, 막 대학교식으로 이제 돌아가긴 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게 이제 제일 고민이죠.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그냥 잘하는 고등학교로 가. 예, 빡센 고등학교로 가. 요렇게 이제 결론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 외에 이제 구로, 금천 뭐 요쪽으로 가겠다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시험이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반드시 챙겨야 될 거는 수능 최저. 예, 요걸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성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신목고가 여학생들이 좀 더 많은 그 사랑이 꽃피는 학교였거든요. 여기가. 예, 신목고의 연애 성공률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이 남녀 비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그 내신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교과 전형을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러면 시험이 쉬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학교에 가는 게 더 좋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괴로운 게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을 수능 최저 없거나 약한 대학을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아이는 대기 만성형이다. 수능으로 승부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험이 어려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학교에 가서 내신이 버텨야 됩니다. 내신이 너무 낮으면 이제 정시로밖에 또는 논술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교과 전형은 좀 힘들지만 종합 전형을 수능 최저 있거나 강한 대학 여기를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들은 이쪽 학교들을 선호해요. 예, 남편분들은.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여기를 가서 내신을 잘 챙기면 이쪽을 간 것보다 훨씬 더 잘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여기다가 잘 대입하셔야 돼요. 시험이 쉬울 때 강하냐 어려울 때 강하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기에 더 적화돼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버티면서 그 수능 공부를 좀 빡세게 시키셔야 되고요. 이쪽에 갔다 그러면 수능적인 능력은 좀 갖춰져 있는데 내신에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여기다도 대입해보고 여기다도 대입해봐서 어느 쪽이 후회를 덜 할 거냐를 찾으셔야 돼요. 더 대박이 날 학교를 찾는 게 아니라 후회를 덜 할 학교, 이걸 찾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그 여기를 가야 되는 그들 있죠. 그 우리 학생들은 엄마 아빠처럼 고민하진 않아요. 걔네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여자애랑 신목고 가기로 말이 다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애랑 신서 가기로 다 결론이 나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만 지금 골치가 아픈 거예요. 막 목동고 가라, 막 강서 가라,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랑 자꾸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싸울 때 요걸 갖고 싸우세요. 요걸 갖고.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학 갖고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레벨 1이 제일 쉬운 학교, 수학 기준으로 제일 어려운 데가 강서 목동이죠. 그래서
수학을 기준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쉬운 쪽이 여기고요. 이제 중간이 요 라인인데, 요 라인에서 배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 5년 전에는 강서보다 더 어려웠어요. 예, 그랬다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제 낮춰서 이제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무래도 이제 배감 양천이 조금 더 어려운 거고, 예, 이화여고도 사실은 3.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의도 고등학교,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한 3.5. 그 다음에 이제 빡세게 어려워지는 게 양정, 신목, 진명여고, 한가라고 대일고. 여기가 이제 그 묵직하게 어려운 거고, 이제 레벨 5는 예, 토 나오게 어려운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강서, 목동. 그러니까 수학적 실력이 상당히 많이 강하고, 이제 문과적인 성향도, 문과적인 과목들도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 가서 버티면서 이제 경쟁을 해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가랑고가 이 학교들 중에 학생부가 가장 잘 나옵니다. 학생부가 가장 화려한 학교고, 여기 양정이랑 강서 이쪽에 학생부는 그냥 기대를 안 하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광명 북고도 약간 학생부가 나오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애들 중에 요 양천이 사실은 학생부가 상당히 좋았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약간 좀 밋밋해진,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여고 중에 요 금옥여고 학생부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고척, 신서, 경일, 경인, 구로, 이제 구일, 구현, 그냥 평균적인 학생부 내용으로 나오고, 요쪽 지역에서 신도림 고등학교가 학생부가 그래도 좀 잘 나오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인원이 적죠. 인원이 적으니까 이제 내신이 받쳐주면서 학생부가 좋아야 되는데, 내신은 바닥이고 학생부만 좋다. 그럼 상당히 괴로운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저희 그 하이센시에서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고교 선택 전략 좀 더 자세하게 10월 16일 2시에 요 한국방송회관 여기서 예, 하니까 이제 네, 하이센시 학원으로 요 자세한 거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한 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요. 네, 3주 있다가 똑같은 2시에 예, 하고, 그 다음에 예, 그 입시적인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시가 우리 아이한테 더 좋을지 정시가 나을지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4대의 등급, 국영수관에 1.36 등급이 나왔는데, 이 학생은 이제 재수생이랑 본 6월, 9월이 그래도 버틴 거죠. 버티고 건대 하위권, 경희대 중하위권, 동국대 중상위권 이 정도 갈 수 있는 학생인데, 수의대를 목표로 했던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4, 1.3대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 수의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학생이, 그래서 경북대 수의대 교과부터 해서 강원대 수의대, 제주대 수의대 교과, 여기를 이제 6개를 집어넣는데, 이 학생한테 이제 3합 5등급 경북대 수능 최저가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이고 9월 모의고사에서는 맞춘 거고요. 근데 최초 합격자 발표 날 예, 다 떨어졌습니다. 예. 처음에는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최초 합격자 발표 날 6개가 다 붙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서를 잘못 썼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경상대 수의대가 예비 1번, 그다음에 강원대 수의대가 예비 3번 이렇게 돼서 요 2번 경북대 수의대 종합전형 요거 빼고 다 붙었어요. 예, 최종 합격은 예, 요 경북대 수의대 종합전형 빼고는 5개는 다 붙어서 예, 경북대 수의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경쟁이 한 중간 정도 되는, 예, 시험 문제가 좀 중간 정도 어려운 학교를 가서 내신이 잘 버티고, 다른 옆에 있는 애들은 수능 최저가 잘 안 나왔는데 얘는 요 수능 공부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신을 갖고 자기가 목표한 여길 간 거고요. 또 다른 아이도 수의대인데 얘는 내신이 1.7, 1.6이에요. 아까 앞에 아이는 전교과가 1.4,
국영수 과가 1.3대였거든요. 이제 수시를 다 수의대를 넣었지만 자기 앞에서 끊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앞에서 끊긴 거는 경북대 종합전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시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부모님들 눈에는 이렇게 1등급이 많은데 이게 수의대가 상향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요 1등급이 수학의 하위권 1등급이에요. 1등급 커트라인 96점까지가 1등급인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300점 만점에 289점이 나와서 제가 물어봤죠. 그냥 생재수를 할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가군에는 수의대 쓰지 말고 요 적정소신인 연대 생물학과 고려대 생명공학 여길 쓰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뭐 수의대밖에 생각을 안 해서 이 학과를 잘 모른다. 그러면 자유전공학부를 써라. 그래서 가구는 고대 자유전공학부를 쓰고 나구는 전북대 수의대, 그다음에 다군에 계명대학대랑 제주대 수의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수의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의대 여긴 떨어지고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여긴 붙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의대 쪽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고려대로 가는, 그러니까 등록은 하죠. 등록은 하고 고려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죠? 제가 명확하게 고유 명사로 말씀드릴게요. 시대인재로 갑니다. 여기 목동 시대인재가 아니라 대치 시대인재 재수종합반. 이런 아이들이 그 시대인재라서 재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랑 우리 재학생 아이들은 단 한 번도 같이 시험을 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6월달 모의고사에서 같이 시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위에서 계속 짓누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6월 모의평가 때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재수를 해서 다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시적인 측면으로 재학생들은 생각을 우선 하는 게, 이게 수시 지원은 아까도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이성적 판단은 잘 안 해요. 눈높이가 상당히 높죠. 감성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 떨어질 6개를 쓰고 엄마랑 하나 붙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상당히 감성적 판단하고 내신적 측면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거 수시 지원에 있어서는. 근데 정시 지원하는 아이들은 이성적 판단을 좀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수능 점수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단 0.1점이라도 되게 짜게 지원을 하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신 시험이 쉬운 고등학교를 갔다 그러면 이쪽 측면으로 생각할 확률이 높게 되는 거고요.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고등학교를 가서 정시파로 하겠다 그러면 이쪽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수시를 쓸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냐. 그 위로 수시를 쓰면 되니까. 정시 지원 가능선을 보고 수시를 어느 만큼 높일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선인데, 교과 전형을 쓸 때는요, 전년도랑 전전년도, 요때 이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교과 전형을 쓸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을 쓸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교과 전형을 쓸 정도의 내신은 안 되고 정시로 가기엔 힘들다. 그럼 이제 이 종합 전형이 몰리는데, 종합 전형을 쓸 때 자꾸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학생부가 가능성이 높겠냐 낮겠냐. 저한테 물어보시기 전에 우리 학교가 중앙대에 몇 명 붙었고 경희대에 몇 명 붙었고 성균관대에 몇 명 붙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성균관대 있죠. 여기는 대체적인 일반고들을 잘 안 뽑아요. 물론 이제 뽑히는 고등학교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내신 경쟁이 수월한 고등학교들 있죠.
여기 고등학교 애들 1점 몇 되는 아이들은 잘 안 쳐다봅니다. 그런데 명도계고라든지 아까 소개해드린 자사고 아이들은 20명, 30명씩 뽑아 제껴요. 그러니까 일반고 입장에서는, 특히 종합전형에서는 성균관대는 매우 나쁜 대학이에요. 근데 각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뭐 문화회관 같은 데서 설명회 할 때 우리 대학은 계열 적합성을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반고를 많이 뽑는다, 이렇게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성균관대가 나 뽑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리고 열심히 지원하고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명도계고는 20명, 30명씩 뽑아질게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반고적 입장에서는 안 좋은 학교죠. 그러니까 내신이 되면 성균관대를 교과로 쓰라는 겁니다. 교과 전형으로. 그래서 우리 학교가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대학교에 어느 정도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종합전형. 네. 중앙대에 더 붙은 사례들이 많다. 경희대보다, 한양대보다. 그럼 중앙대를 집중적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보다는 한양대 쪽에서 또는 서강대 쪽에서 합격생이 더 있다 그러면 성균관대를 피해서 한양대, 서강대를 쓰면 되는 거고, 이제 보통 자기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 실적을 자세히 매주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주로 요때 얘기해 줍니다. 그 총회 때. 내년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3월 초, 3월 중순에 하는 총회 때 거의 딱 한 번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내년 3월 달 총회 때는 학교에 좀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서 입시 결과 실적을 얘기해 주면 그때 사진을 찍어서, 근데 거의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줘요. 명수로 얘기를 안 하고 건수로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 3명, 연대 2명, 고대 4명, 서강대 3명이다 그러면 한 명이 4개를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수로 해요. 건수로. 그러니까 그 건수는 중요한 겁니다. 건수는.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명수를 이제 하질 않고 건수로 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정신지 수신지 그것도 구분을 좀 해달라고 해주시고, 성균관대가 3명이다 그러면 전교 1, 2, 3등이 들어갔다로 뭐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 성균관대 들어간 게 정시로 간 거냐 수시로 간 거냐, 그리고 수시에서도 교과냐 논술이냐 종합이냐, 요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종합전형이 우리 학교가 많이 붙은 데를 쓰는 게 이제 유리하고, 논술 전형은 눈높이 때문에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죠. 그리고 이 세 전형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수능 최저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초고난도 문항, 이 킬러 문항을 요거는 자료집에 있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엄마도 화가 나 있고 학생들도 화가 나 있고 교사들도 화가 나 있고, 그냥 대통령 혼자만 신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의대 증원 2,000명이 진짜 확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지금도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고, 사실은 이번 입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의대 쪽이 아니라 무전공이에요. 무전공. 의대 증원은 39개 의대에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가장 최상위권 아이들한테만 영향을 주는 건데, 무전공, 자유전공은 전국 대학에 다 생겼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천대 의대 논술 얘기했는데, 가천대 자유전공 지역균형, 요게 321명을 뽑는데, 321명 가천대 자유전공을 뽑는데 그 교과로만 뽑습니다. 교과 전형으로만. 그리고 1단계 7배수를 먼저 뽑아요. 1단계 7배수 뽑는데 상대평가 내신을 안 보고 절대평가 내신으로만 뽑아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만. 그러니까 명도계고에서도 내신은 5점대 등급인데 그 ABC 등급 나오는 거 있죠. 그건 다 A를 받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그 전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가천대가 이번에 전국 대학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지 않을까. 그래서 목동 가천대 병원도 생기고
양천 가천대병원도 생기고 신정 가천대병원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무전공 선발이 생기면 의대는 순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혜적인 측면으로 2,000명을 더 뽑아 이렇게 주는 거지만, 무전공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의 인원을 줄여서 무전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들 인원은 줄고 무전공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 학생들의 입시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무전공,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는 아이들 중에 한 40~50% 정도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컨설팅을 했는데, 40~50%가 아니라 제가 100명 상담했으면 98명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95% 이상이 무전공을 하나씩 깔고 갈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책을 바꿔서, 제 개인 상담 정책을 바꿔서 제가 상담한 애들한테는 무전공을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요 성적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내년 입시 결과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성적이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그래, 이것 때문에 이제 N수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요거죠. 2028 대입 개편안. 그래서 요걸 잠깐 말씀드린 수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확통, 미적, 기하 요거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 시험, 국어 시험, 영어 시험. 그러니까 선배들이랑 다른 게 요거죠. 사탐, 과탐을 나눠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문이과가 다 똑같이 통합사회, 통합과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 거고, 심화 수학은 고민을 하다가 신설을 안 했고, 그다음 이제 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로 아주 희한한 체제로 바뀌었고요. 정시 선발은 우선은 그냥 현재처럼 40% 비율을 유지하는 걸로 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시험을 이렇게 화작이냐 언매냐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은 이제는 그냥 우리는 똑같이 다 시험을 보는 거고, 예전 거에서 빠진 게 매체 언어, 요 매체만 빠진 겁니다. 이쪽으로 갈 때. 그다음에 이제 수학 시험은 대수, 미적, 원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요. 수원이 대수고 수투가 미적 원이고 확통이 확통이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똑같이 절대평가로 보는 거고, 여기가 좀 세게 바뀐 거죠.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으로 했던 통합사회, 통합과 요걸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그냥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하고 요대로 수능 시험을 보면 되는데, 골치 아픈 애들이 고1이에요. 고1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통합사회, 통합과 요 내신이 끝나면 완전히 버렸거든요, 이 책을. 예, 엄마 분리수거해 하고 이제 버렸는데, 지금 고1은 이 책을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 재수를 하게 되면 이걸 다시 봐야 되니까, 예, 분리수거함에 버렸다가 다시 꺼냈다가 이제 이런 고1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신이 1등급 4%, 2등급 11%까지였다가 이제 1등급이 10%, 2등급이 34%, 3등급이 66%까지로 이제 되는데, 이제 여기서 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랑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잘못 가정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5등급제로 바뀌니까 서로 다 1등급인 줄 알아요, 자기가. 예, 내신 상위 10%까지가 1등급을 주니까 자기가 다 1등급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결과가 다 1.0이 나올 걸로 잘못 착각하고 있다. 예, 왜냐면 상위 10%라는 것도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1등급, 2등급 비율이 늘어나니까 자사고 특목고가 더 좋아지는 거다. 예, 그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뭐 사실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길 가서 34%, 66% 이렇게 밀리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A, B, C, D, E로 하고 상대평가 5등급제로 하는데, 여기서 기존과 다른 거는 이제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돼서 이 학교가 내신 경쟁이 되게 치열한 고등학교인지 아닌지가 이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요게 좀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문 교과 있죠. 아까 말씀드린 뭐 전공기초 아랍어 1, 2 요런 거는 원래 ABC로만 나오다가, 전문 과목은 ABC로만 나오다가 이게 상대평가 5등급제로 되니까 이런 자사고 특목고한테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는 기존에 절대평가로 그냥 ABC로만 나오던 게 전문교과도 5등급으로 바뀌니까 그냥 A만 받으면 됐었는데 이게 뭐 3등급 나오고 요렇게 이제 불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내신 구간이 넓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숭실대 입학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교과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7, 80%가 1등급대다. 숭실대 교과로 들어오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이런데 위 학교들은 더 고민일 거다. 교과 전형이라든지 학생을 뽑을 때. 그래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수능 최저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2개합 5등급인 거를 2개합 4등급으로만 높여도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내신 등급 비율이 누적 비율이 커지면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를 높여서 이 변별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얘네 학교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수시 지역균형에서 3개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폐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수능 최저로 변별하던 거를 자기네들 면접으로 애들을 떨어뜨리겠다. 변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대 같은 경우에 MMI 면접을 하는데 집단 면접 같은 거를 추가를 해서 변별력을 강화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언론에 이제 공지한 게 요겁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40% 뽑는 거 비율을 좀 축소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거고, 정시에서 수능 영향력을 좀 약화시킬 예정이다. 점수로 뽑는 게 아니라 등급으로 지금 그냥 1단계를 기존이랑 달리 점수가 아니라 등급 점수를 활용해서 모집 인원의 2,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학생부 평가, 학생부 내용을 보고 자르겠다. 이렇게 변별하겠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면접을 좀 강화시키는 거고, 정시에서는 학생부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좀 변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울대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어떤 학교에서는 그 등급 구간이 넓어지니까 그 교과에서 100분위를 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적 100분위를. 누적 100분위는 그 학생부 상황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100분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로 변별을 할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중3 학부모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사이트가 이 학교 알림이 사이트 있죠. 인원수라든지 애들 뭐 먹었는지까지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좀 많이 봐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어디가라는 이제 데이 포털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매 학기가 끝나면 우리 아이들 내신을 입력해 주시면 전교과, 국영수 사과, 국영수 사, 국영수 과 이걸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알아서. 요 전교과 내신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연고,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상명대. 지금 말씀드린 학교들이 다 S대, S대. S대가 전교과를 좋아합니다. 서연고, 서강대, 성균관대, 시립대, 상명대. 그 다음에 충남대. 아마 메모는 서연고, 서성까지만 하셨을 거예요. 그 밑에 대학은 금기어기 때문에 현재. 그 다음에 국영수 사과가 대표적으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예, 여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어디 가에도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정시 전형의 입시 결과가 제공이 돼 있거든요. 예, 오늘 가셔서 요거 회원 가입해 놓으시고 내년부터 써먹으시면 되죠. 그다음에 그 대학 홈페이지가 아니라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여기에 예, 입시 결과도 나오고 수시 요강, 정시 요강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요겁니다. 그 자꾸 국어 선생님한테 기계공학과의 전망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고 예, 물리 선생님한테 사학과가 어떻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그들한테 물어보면 괴로워해요. 예, 요걸 보십시오.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대학의 전공 소개 요게 가장 간략하게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커리큘럼이 어떤지 예, 요걸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경쟁률 말씀드렸는데 그 경쟁률이 요 UA 어플라이, 진학사 어플라이에 나와 있습니다. 요 UA 어플라이는 파워 경쟁률 누르시면 되고 진학사 어플라이는 스마트 경쟁률 요거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대학교 지원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알림이를 많이 보시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어디가랑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요걸 많이 보시고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요 UA 어플라이, 진학사 어플라이 딱 한 번씩만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요걸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예, 재수 삼수니까 네, 딱 한 번씩만 이용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저희 하이CNC 밴드 있으니까 여기 가입해 주시면 입시 정보들 좀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